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84쪽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은 감정평가란 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가액,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 감정평가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자, 284페이지 보시면은 이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자,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보면은 우선 토지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인 시장을 형성하기가 곤란하죠. 즉,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부동산 가치 형성에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복잡, 다양하고 또 그 가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많기 때문에 이 전문가적 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부동산 활동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죠.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의 사회성 공공성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의 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가 필요하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필요성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분류를 보면은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평가를 적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286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오죠. 자, 이 우리가 평가의 분류는 크게 제도상 분류와 우리가 업무상 분류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우선은 이 제도상 분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정평가의 주체에 따라서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로 나눕니다. 자, 이 감정평가의 주체, 이 국가 또는 이 국가와 같은 이 공적 주체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를 공적 평가인데 우리가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가 공적 평가의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공인 평가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죠. 국가 또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부여받은 개인,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인데 부여받은 개인이 감정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를 공인평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죠. 자, 두 번째는 이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우리가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죠. 강제성이 있으면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우리가 평가 의뢰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필수적 평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의 평가, 필수적 평가죠. 또 국유재산 처분 시에 평가하는 것도 필수적 평가입니다. 임의적 평가는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로서 자, 담보평가를 말하죠.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여러분 우리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 담보 물건에 대한 평가는 바로 임의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에 따르는 평가로서 공익평가와 사익평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결과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공익평가인데, 자, 토지 수용 시에 있어서의 평가를 말하겠죠. 자, 그리고 사익평가는 감정평가의 결과가 사적인 목적을 우리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평가로서 우리는 관련해서 부동산 매매나 교환 시 행해지는 평가는 바로 사익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법정평가는 이 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행해지는 평가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시장에서의 거래, 일반 시장에서의 우리가 거래 활동과 달리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법에 의해서 규정된 평가입니다. 토지 수용 시의 평가, 토지 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공시지가 평가 등은 법정 평가에 속하죠. 자, 업무 기술상 분류로서 단독 평가와 합의제 평가입니다. 자, 이 감정평가사 한 사람에서 행해지는 평가를 단독 평가죠. 자, 한 사람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지만은 정확성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평가는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 합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로서 신속성은 떨어지지만은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유지될 수 있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수준에 따른 평가죠. 자, 토지 소유자, 이용자 본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1차 수준의 평가로서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가장 낮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실무로 담당하는 사람, 즉 공인중개사에 의한 평가가 바로 2차 수준의 평가고, 감정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서 행해지는 평가를 어떻게 돼? 3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우리가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재, 자, 여러분 현재 부동산의 상태나 구조, 환경, 점유, 불법 점유, 제한 물건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죠. 현황평가. 현황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현황평가. 작년에 또 우리가 출제를 우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평가. 그래서 287페이지에 거기에 제6조 1항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 현황 우리가 기준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6조.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줄여서 우리는 감칙이라고 하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우리가 1항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 제6조가 바로 뭐죠?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제6조가 현황 기준 원칙이란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현황 평가가 나오고, 자, 과거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소급 평가입니다. 그래서 재판상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하죠. 자, 그리고 이 기한부, 자, 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기한부 평가를 하겠죠.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이용을 하죠. 자, 미래는 미래인데 이 미래에 있어서 도래가 확실한 것은 기한부 평가인데, 이 미래는 미래인데 도래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에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바로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조건부 평가. 자, 이때 이 조건부 평가에서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도 여러분이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합법성을 띄고 있어야 된다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뭐 우리가 60년이 경과해서 우리 노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 철거할지 모르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언제 철거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있어서의 철거를 전제로 하죠. 자, 건물에 있어서의 철거를 전제로 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죠. 전제로 해서 건물이 현재 있지만은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상태인 이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 조건부 평가가 됐습니다. 자, 조건부 평가에 우리가 예가 우선 확인해 본 내용이죠. 자, 참모평가는 고용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죠. 한국감정원에 소속된 평가사가 이 의뢰된, 감정원에 의뢰된 물건을 평가하는 것은 참모평가고, 이 수시적 평가는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대규모 우리가 공장에 있어서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수시적 평가를 우리 의미하겠습니다. 자, 288페이지에 독립평가, 부분평가가 나오죠. 자, 이 일본에서는 일본에서의 기준인데, 자, 일본에서는 이 독립평가 그리고 부분평가가 나오죠. 자, 일본에서의 기준인데 독립 부분평가를 의미하는데, 자, 이 독립평가는 우리가 토지에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부동산이죠. 자, 또 이 부분평가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복합부동산인 경우죠. 그래서 이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하는데, 자, 이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없는 나지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는 것을 독립평가라고 하죠. 자, 나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부감가, 건물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건부감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최유효용, 나지는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해서 평가하죠.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이 나오게 되겠고, 또 여러분이 건물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독립평가는 뭐에 속하죠? 우리가 방금 배우셨던 조건부 평가에 속합니다. 자, 독립평가는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 자, 부분평가는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현재 있는 상태로 우리는 평가를 하죠. 건물이 현재 있는 상태를 우리는 평가하기 때문에 토지는 건부지 상태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유효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이때는 건부지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건부 감가를 고려를 하죠. 건부 감가를 고려하고, 또 부분 평가는 현황 평가에 속하죠.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황 평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대한 기준이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또 우리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죠. 자, 이 7조가 우리가 4가지가 있거든요. 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나오죠. 이 1항은 바로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등이 있다는 얘기죠. 이 등이 바로 2항, 3항, 4항이 되겠죠. 예? 자, 2항은 자, 2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가 나오죠. 자, 일괄평가가 나옵니다. 자, 예외죠. 자, 사망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는 거죠. 하나의 대상 물건. 둘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예, 여러분, 하나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로에 1필의 토지가 있죠. 이렇게 하나의 대상 물건인데, 이렇게 앞부분에는 상업용, 뒤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은 이렇게 가치가 다르죠. 이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상업용, 주거용 따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죠. 구분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항은 부분평가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가 우선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288페이지에 우리나라 감정평가라는 규칙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잘 확인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1필의 토지에 있어서 이 일부분이 우리가 도시 계획도로가 예정돼서 수용을 할 경우에는 뭐를 기준? 이 전체를 기준해서 이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부분평가입니다. 그래서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하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우리가 기준해서 평가하는 게 바로 부분평가입니다. 자, 시험에 요거 구분 잘 해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이제 290페이지에 부동산 가치로 가면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장래이익은 유형적 이익인 전매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 또 무형적 이익인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 다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과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죠. 자, 이 부동산 학자들에 있어서의 이 견해는 우리가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인데, 문제는 이 부동산은 이 내구성에서 우리는 가치 개념을 우리는 중시 여기죠. 이 내구성에서 가치 개념을 우리는 부동산 학자들은 중시한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가격과 우리가 가치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보면은, 자, 가격, 가치. 자, 가격. 자, 개념상 차이가 있어요. 자,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도인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우리가 가지는 값이거든요. 과거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자, 이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가격이라면은,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가치입니다. 자, 개념상 차이가 있고요. 이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 현재의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여러분이 2년 전 시험에 요거 과거를 현재, 요것은 뭐죠? 미래로 출제했었죠.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오차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현재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3억 원인데 여러분 급매물 2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면은 이 부동산의 시장 가치 3억 원이 그 매각 시점, 매매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2억 5천만 원으로 우리는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하죠.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는데 오차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시점의 가격은 단 하나. 아파트 3억 주고 샀다. 3억 단 한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치는 3억 주고 샀지만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자, 3억 주고 샀지만 2억 융자를 받았으면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부동산을 평가한 가격, 담보가치는 2억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 산정을해서 평가한 보험가치가 2억 원일 수도 있고, 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해서 평가한 과세가치가 우리가 2억 4천만 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과세가치, 담보가치, 시장가치, 보상가치 등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가치에 있어서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나죠. 자, 이러한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에 비교를 한번 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 이 가치를 화폐로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 자, 이때 가치는 우리가 주관적이죠. 자, 주관적이면서 우리는 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매개체로서 나타나서 1제곱미터당 얼마 나타나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얼마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값이 바로 가격이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가 오르면,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와 부동산 가격 사이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우리가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오릅니다.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변하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르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되죠. 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될 때는 가격이 우리는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고, 우리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되지만은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은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우리가 2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93페이지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오죠. 자,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네, 부동산 가격의 특징. 자, 우선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인 협의 가격과 이 사용 수익의 대가, 뭐 용익이겠죠. 용익의 대가로서 우리는 임대료로 지불되죠. 자, 이러한 협의 가격과 임대료를 대해서 우리는 광의 넓은 의미의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토지의 특성이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이다. 권리나 이익을 권익이라고도 하죠. 권리나 이익의 가격. 즉, 하나의 동일한 부동산 위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은 또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성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우리가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죠.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고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적인 또 영향을 받죠. 지역적인 영향을 또 받습니다. 자, 또 부동산 가격은 이러한 개별성의 특성, 토지의 특성인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래 당사자에 있어서의 우리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정 보정이 필요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또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죠.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또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봤고요. 자, 부동산 29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가격에 있어서의 이중성이 우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의 이중성.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이 가격이 다시 우리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수요와 공급과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관계를 우선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가격의 이중성. 가격의 이중성이 나오고, 자, 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우리는 또 시장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제2조, 제1호가 나오는데 294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 시장에서 우리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간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우리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하죠. 자, 시장 가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에 의해서 또 우리는 시장 가치 기준 평가를 하죠. 시장 가치 기준 평가를 하죠. 그래서 1항을 보면은 5조 1항을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은, 자,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하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295페이지 제5조가 나오죠.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항을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세 가지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인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시장 가치 기준 평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95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가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를 보면은, 자,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의 형성 요인.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우리가 가치에 영향을 주죠. 자, 이때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보면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이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용성 또는 효용이죠. 부동산에 관한 욕구. 자,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죠. 자,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유용성, 효용인데, 자, 유용성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될 때 주거용 부동산이죠. 자, 유용성을 측정을 할 때 주거용 부동산은 뭐를? 쾌적성을 기준으로 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이 생산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유효 수요가 나오죠.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게 바로 유효 수요입니다.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갖춘 수요를 말하고요. 공급에는 상대적 희소성이 나오죠. 자, 이 희소성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이죠. 토지 소유에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는 게 희소성이고, 자, 상대적이 붙었죠. 상대적이 붙었다는 것은 토지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바로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우리는 공급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상대적 희소성. 자, 법적 요인으로서 이전성이죠. 자, 알프레드 링이라는 학자는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전성. 가치의 발생 요인인데, 최근에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세 가지가 있죠. 일반 요인,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인데, 자, 이 일반적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고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돼서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나오고, 또 토지 건물의 개별 요인이 나오죠. 이 개별적인 물건의 상태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개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가 있고요.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유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연관성의 특성,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우리가 원리를 본데, 이 부동산 가치가 다시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을 통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이죠. 피드백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30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